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요? 개발도상국? 예, 참 약간 애매한 그런 나라죠. 근데 해외 여러 나라들에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면 괜찮은 국가인 건 맞겠죠. 자, 해외에 이식되는 한국 부동산 제도,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들이 해외에 이렇게 이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왔길래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한번 좀 봤어요.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의 집가 산정 제도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베트남에도 적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표준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 필지의 가격을 계산하는 이런 구조가 인력 비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이제 이런 형태대로 지금 지가 조사들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인력들이 가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랑 같이 이런 이제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이 베트남의 사례를 보고서는 인근의 탄자니아나 잔지바르, 태국 등도 우리나라의 지가 산정 제도를 자국 시범 지역에다가 이렇게 적용해보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관련 기술, 이런 것들이 수출된다는 얘기죠. 한편은 우리나라의 선분양 제도를 수입하는 국가도 있대요.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벤치마킹한 그런 국가인데 2016년 4월에는 선분양 제도를 법제화하고 2016년 10월에는 주택 분양 보증을 전담할 주택보증기금 HGF도 설립했고, 그래서 지난 5월 말까지 주택 분양 보증을 22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우리나라의 선분양 제도 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기구도 만들고 쫓아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자카르타 인근에서 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택 보증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을 선분양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주택 금융 제도도 이렇게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경우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지적 정보 서비스 있잖아요. 지적 정부 한국형 공간 정보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토지 정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도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이렇게 활용되고 해외에 수출되고 있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해외 신도시 조성 사업에도 뛰어든 사례가 있어서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같은 경우는 4만 호 정도의 주택 건설이 되는데 여기도 LH가 가가지고 사업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430억 원의 규모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개발들을 급격하게 많이 해왔던, 신도시 많이 짓고 택지개발 사업 많이 해왔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곳의 지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 과정에서 쌓은 기술들이 이렇게 주변에 국가에 수출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색다른 기사여서 맨날 집값 오르네 떨어지네 그런 것만 보다가 조금 분위기 전환차 한번 기사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강남권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사업 막바지에 나오는 곳들이 여러 곳 있다라고 합니다. 달리는 미니 재건축이라는 표시를 달았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모습을 좀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서 한번 기사를 봤어요. 자, 올해 서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인허가해서 나왔는데 1월, 4월, 5월, 7월 해가지고 서초구 서초동, 강도구 성내동, 강동구 상일동, 강서구 내발산동, 강남 대치동, 그래서 강남 대치동 현대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강남 인허가, 최종 인허가라고 했는데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죠. 어디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 어디는 사업시행 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작했느냐 시점에 따라서
어디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사업시행 계획인가라고 해서 사업시행 계획인가 안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담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2018년 2월 9일날 사업 단계가 이게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따라서 조금 받은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그 사업 내용이 조금 빨라진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서 대규모로 할 수가 없거든요. 면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 규모들을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요번에 이제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강남 대치동 현대타운 같은 경우는 29가구가 있는 땅에 건물 2개 동을 지어서 42가구 아파트 11층짜리 이런 재건축을 짓고, 조합원 물량 31가구 제외하면 11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오는 42세대짜리 소규모 아파트 2동짜리 사업인 거고, 그다음 발산 미주 같은 경우도 보면 2개 동 28가구를 짓는 사업이고,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는 좀 그래도 좀 규모가 있어요. 최고 12층 아파트 3개동 100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그래도 100세대 정도라는 거죠. 자, 조금 사례 더 볼까요? 서초동 남양연립 같은 경우는 55가구를 새로 짓고, 낙원청관 같은 경우 67가구, 그래서 1월 4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성내동 코끼리 연립 같은 경우도 71가구, 성내동 삼천리 연립도 89가구, 방배동 한국상록도 47가구. 여기는 지금 이제 삼천리 연립이랑 한국상록 같은 경우는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65개 사업장이 가로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요. 대치동 음마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처럼 서울의 대형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인허가권에 딱 막혀가지고 진행이 못 되는 것과 대비되게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방향이 옳다 그르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 정비, 도시 재생 정책의 방향이 이러하다. 그리고 지금 뭐 세대수들 이런 거 보셨죠? 이런 모양새다. 말씀드리려고 소개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랑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법률이 8월 2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읽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 보도자료를 놓고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느냐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인데 60일인 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서 내가 얼마에 거래됐다 근거 남기고 해제됐어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해제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공개 정보에 반영되게끔, 그리고 신고하는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하게끔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단축되는 거거든요. 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게 아니라 쌍방거래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아는 사람 또는 뭐 소개받아서 한다거나 이렇게 쌍방거래로 신고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개정안입니다. 작동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이 기한 안에 계약금 주고받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고를 30일 안에 구청에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과태료 묻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에서 빨리빨리 가격에 반영되고 거래 가격이 반영돼서 이제 알 수 있게끔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장점이지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 구속할 수 있고,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도 낸다. 과태료 작은 금액 아니에요. 이거 신고 하루 늦춰졌다고 돈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그 부분 내용을 보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거는 가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발생했을 경우에도, 자,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는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제됐어도 무조건 신고해야지,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냅니다. 이게 이 금액은 뭐 나중에 하위 법령에서 어떻게 정하게끔 해가지고 정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도 마련이 됐는데, 허위로, 뭐, 흔히 자전거래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를 자전거래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물론 저는 있는 게 확인된 사례들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나오고 했습니다만, 조사는 했지만 실제 찾지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거 알지만, 일단 혹시라도 허위계약 신고를 했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려고 해서 그렇게 허위계약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가 돼서요, 과태료가 3천만원 이하. 예, 규정이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과태료 많이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을 하다가는. 그리고 신고 포상금 규정도 마련이 함께 됐다고 하니까 이거 자전거래 신고 허위 계약 신고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포상 신고했는데 그게 진짜 허위였고 밝혀지면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가 된다. 그리고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권한 등의 부여, 업계약, 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에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뭐 강력히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 왜곡 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 담합 금지. 이게 솔직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카톡방이나 밴드라든가 그 지역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 얼마 이상 내놓지 말아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얼마 이하로 물건 내놓은 것들을 중개를 올리게 되면 그거 내리라고 가서 전화해서 항의한다든가 압박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들을 제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공인중개사법에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싸게 자꾸 이 가격에 팔고 하면 니들 여기서 영업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집주인의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이건 중개사가 나는 이런 거 이 사람들로 이렇게 당했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제출 구청이라든가 어디에 신고하거나 하면 이제 뭐 제재가 되게끔 하겠죠. 근데 이건 뭐 벌금 뭐 이런 내용은 여기선 잘 안 보이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나 봅니다. 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법정 근거도 이번에 추가를 하고, 그다음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 명시 의무 및 표시 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을 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솔직히 뭔 소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소개할 때 중개보조원 누구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물들을 홍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랑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이게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중개업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대표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이라고 불리는 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요. 이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서 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중개보조원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적지 말라, 이런 뜻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 광고 방지 등을 위해서 중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 이것도 중개 매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끔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이 보도자료만 갖고는 알 수 없고요. 자, 이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서 다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법이 개정되고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라고 하니까 시행규칙이나 시행규칙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나오면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라고 했으니까 6개월 정도 뒤면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날짜 60일 이내에 해야 될 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만약에 계약 후에 해제되었거나 뭐 취소되었거나 뭐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제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해제 신고도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 수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을 6개월 뒤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1년, 아까 뭐 담합행위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내년 이맘때쯤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은 공포 6개월이라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었던 일부 내용들은 6개월 뒤에 바로 시행되는 것 같아요. 1년 뒤에 되는 거는 중개대상물 관련된 표시 뭐 이런 것들일까요? 아무튼 보도자료만 갖고는 명쾌하게 좀 알기는 힘듭니다. 아무튼 이 내용 참고하셔서 앞으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뒤부터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기사기에 한번 소개해봅니다. 집값 안정세에도 고가 저가 격차가 더 벌어졌다. 5분위 배율 사상 최대라고 해서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분석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5분위 배율 사상 최대라고 하는 거는 비싼 애들은 더 올라갔고 싼 애들은 안 올라가서 그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격차가 사상 최대치란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의 하락세에서 탈출한 반면에 공급 물량이 많은 지방의 노후 집값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것이다. 자, 이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20%의 평균 매매 가격을 최하위 20%의 평균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주로 고가주택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그 반대, 최하위에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율 자체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얘기인 거는 비싼 애들이 그만큼 더 비싸지고 낮아진 애들은 더 낮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이 지표를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1월 5분위 배율은 9.9배였으나 2012년 1월에 서울 부동산 시장 별로 안 좋았던 때입니다. 부산 이런 데는 나쁘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출발해서 주택 경기가 위축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아졌죠. 그래서 2014년 9월에는 8.7배까지 줄었다. 비싼 애들이 조금 낮아지고, 그러니까 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2014년 9월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 여파로 지난해 9월께에는 11배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9.9배에서 시작했던 게 8.7배까지 줄었다가 11배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의 5분위 배율은 12배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작년에 11배가 됐고 전월에 11.9배였는데 0.1배 포인트 확대가 돼서 12배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해당 통계를 집계해서 계산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요새 너무 심란하죠? 저는 막 진짜 뉴스창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경제에 대한 얘기들, 불안한 얘기들 가득하고, 이 갈등과 이 감정의 골이 커지는 그런 글자들, 말들이 막 주변에 너무 감싸고 있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혼란한 부동산 시장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 답을 참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청파 1구역 재개발 사업 다시 꿈틀, 미래 30년 개발 호재 기대. 와, 이거 굉장히 드문 기사입니다. 청파 1구역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엔가 용산구청에서 여기 재개발 할래요 말래요 이제 이 추진 움직임이 되게 없었던 지역 주민들한테 해제할 건지 말 건지 이제 하기 위해서 설문을 보내는데 아직 우리 재개발 할 수 있는 거야? 주민들이 의기투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모임들을 갖고 사업이 발빠르게 진행되면서 갑자기 조합까지 갈 수 있게 된 그런 특이한 사례입니다. 자,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서울 청파동이가 106번지 일대, 그러니까 청파 1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용산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004년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재개발 사업이 갈 수 있는 지역이긴 했는데 이후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서 못 갔던 지역입니다. 그 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갈 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 347명 중에 270명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 갈 수 있게끔 조합 설립에 인가났다는 얘기고, 올 하반기에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구역 지정 원래 났었나?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된 거겠죠.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기사가 좀 이상하다. 2004년에는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정비 예정 구역이 됐을 거고요. 제가 지금 추진위 쪽에 확인해 봤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지금 제가 클린업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내용 확인해 봤는데 아직 구역 지정 안 났습니다. 청파 1구역은 2004년에 정비 예정 구역만 지정됐고,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가 이번에 조합 설립을 받은 게 아니라 77.8%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추진위 변경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건축 설계 등 용역 등을 마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이 정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정비 구역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합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추진위 승인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요건까지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합 리스크, 조합 만들어지고 하는 데에는 금방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용산구의 재개발 구역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금방 될 줄 알았던 아주 좀 굵직굵직한 재개발 사업들도 좀 지지부진하고 사업 속도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용산에서 새 아파트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의 관심들이 또 일부 좀 쏠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힘들고 허기지고 좀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온 세상이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또 그거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먹고서 힘내야지 싶어가지고 오늘 내장탕을 평양집 가서 내장탕 한 그릇 먹고 힘내서 열심히 오후에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점심 먹으러 가다가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 걸어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와서 동네에서 순댓국밥 먹었어요. 근데 가는 와중에 이 떼약볕에서 이 더위 속에서 집 나르고 계신 택배 기사님들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많다. 진짜 힘든 시절이다.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부동산TV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이 더위에 체력들 잘 지키셔서 더위 먹지 마시고 잘 이 여름 버텨서 이겨내셔서 좋은 가을들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들 냅시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